당분간은 팽이동 이후 저항이 모두 해소되면 상방으로, 저항이 해소되지 않는다면은 다음 모멘텀이 나올 때까지. 다음 모멘텀 언제예요? 네, 목요일. 목요일이 왜 모멘텀이에요? 네, 당연히 CPI겠죠, 그죠? 그렇단 얘기는 지금 월요일부터 너무 기뻐할 일은 아니란 얘기지. 당분간은 박스권에서 올라갈 듯 못 올라가고, 올라갈 듯 못 올라가고, 이 모습을 반복해야 될 것 같습니다. 마치 빨래 짜기를 하듯이 당분간은 지그재그 패턴이 예상된다. 네, 안녕하십니까. 부자와 예비부자 형님들, 며칠 만에 드디어 말씀드렸었던 언더슈팅이 나왔어요. 언더슈팅이 나오고 나서 우리 지난 방송이 아마 시세상으로는 이쯤에 걸쳐 있었는데요. 금요일날 하락갭이 좀 컸죠. 네, 금요일날 하락갭이 컸고 주말 동안 안등을 한 후 오늘 오전 급격히 꺾였다가 지금 현재는 다시 또 상승갭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역시나 우리 히어로 블랙락 형님 누님들은 안 파신 가운데 피델리티 아크 인베스트먼트 등등 해서 결국에는 순유입으로 마감이 됐습니다. 약 양일간 그레이 새끼들이 엄청나게 팔았고, 이 새끼들은 또 팔았는데 블랙락 형님들은 꿈쩍도 안 하시고 피델리티 아크 인베스트먼트 계속 순매수를 보여줬습니다. 따라서 금요일 현물 ETF 장세는 순유입으로 마무리가 됐다. 물론 이제 이 유입세가 시세의 즉각적인 상승만을 기대할 수는 없는 거예요. 다만 장기 투자자들이 사모으고 있다는 거는 누군가가 팔고 있다는 얘기고, 그 누군가가 마운트 국수는 아니었습니다. 차트로 돌아와서 보시게 되면 매도세가 마운트 국수에서 팔았다 할 정도의 매도세는 아니었고요. 그냥 일반적인 상황 내에서의 매도세보다도 조금 약하고, 단일 거래량상으로는 그냥 종종 보여지는 그 정도의 매도세가 보여졌었습니다. 지금 현재 단기 차트로 보시면은 되돌림이 나왔고요. 되돌림 구간에서 지지가 크게 보여지지 않는다면은 다시 한번 바닥을 다지는 모습을 보일 수가 있는데, 지금 거래량 추세로 보나 뭔가 장기 변곡점이 온 것 같아요. 따라서 거래량이 빠지고는 있지만은 결국에는 땅바닥을 찍는다기보다는 여기서 팽이동 이후 박스권을 상단으로 올려줄 것 같은데, 직전 구간에서의 매물대 저항이 조금 있습니다. 이렇게 박스권으로 보자면 한 2개 박스 정도, 지금 현재 거래량으로는 사실 돌파까지는 힘들고, 여기서 당분간은 팽이동 이후 저항이 모두 해소되면 상방으로, 저항이 해소되지 않는다면은 다음 모멘텀이 나올 때까지. 다음 모멘텀 언제예요? 네, 목요일. 목요일이 왜 모멘텀이에요? 네, 당연히 CPI겠죠, 그죠? 그렇단 얘기는 지금 월요일부터 너무 기뻐할 일은 아니란 얘기지. 당분간은 박스권에서 올라갈 듯 못 올라가고, 올라갈 듯 못 올라가고, 이 모습을 반복해야 될 것 같습니다. 마치 빨래 짜기를 하듯이 당분간은 지그재그 패턴이 예상된다. 다만 지금 현재 단기 거래량을 보시게 되면 매도세만큼의 매수세가 보여졌습니다. 그렇단 얘기는 이 단기적인 움직임, 단기적인 방향성으로 볼 때는 추후 거래량이 늘어나지 않는다면은 박스권 돌파도 불가능할 것이다. 거래량을 추산으로 한 방향성은 박스권, 그리고 거래량 블럭을 추산으로 한 방향성은 상방보다는 우하향 횡보가 더 가까울 것 같습니다. 다만 소비심리지수가 이제는 조금 안정적으로 돌아온 점, 그리고 목요일 CPI가 조금은 그래도 희망적인 예상치를 갖고 있어요. 목요일 CPI의 예측치는 2%대면 좋겠지만은 3%대, 이지만은 3.1%. 야, 이거 2%를 예상해서는 안 되겠지만, 연준에서도 그랬잖아요. 커뮤니티에 올려드렸다시피 연준의 분석에 의하면 아마도 물가는 2%대 물가는 내년에나 가능할 것이다 라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2%에 육박하는, 그러니까 이제 얼마 남지 않았다, 이런 부분에서 시장에 다시 한번 훈풍이 불고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다만 7월이 끝나기 전까지는 아직 안심하셔서는 안 된다. 확인해보니까 7월 중순까지 장마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늘에서 추적추적 비가 오는 동안에는 어떤 그 큰 상승을 기대하신다거나 여기서부터 쭉쭉쭉쭉 일자로 올라가는 이런 걸 예상하시기보다는, 그래도 방향성은 상방을 띠면서 되돌림이 끝난 시점에서는 우하향 횡보를 그린 뒤
목요일 CPI 3.1 혹은 정말 운이 좋다면 뭐 3.0까지도 예상은 해볼 수 있겠습니다. 소비 심리가 좀 많이 죽어 있어요. 그렇다는 얘기는 물가가 앞으로는 올라갈 요인들은 크지 않다 이렇게 보는 거고, 앞으로 이제 지금 현재가 좀 어찌 보면 가장 세계적으로 봤을 때는 안 좋은 시기거든요. 하마스뿐만 아니라 주변국들에서의 움직임이 조금 위험한 기류를 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이, 그러니까 뭐 전쟁이라던가 뭐 확전 이런 것들이 좀 일시적인 시장에 약세는 불러올 수 있을지언정 변곡점은 될 수 없다는 거. 물론 이제 뭐 핵전쟁이 벌어지고 뭐 그렇다면은 전혀 다른 얘기지만은 뭐 이런 국지적인 리스크에서 벗어나는 데는 시간이 좀 걸리겠으나 결국은 벗어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마운트 국수 물량 아직 해소 안 됐지 않나요? 네, 다 해소되지는 않았죠. 그리고 이제 배포가 끝난다고 하더라도 법적인 절차이고요. 그건 이 법적인 청산이 끝나고 나면 수령한 기존 투자자들이 있을 거잖아요. 투자자라기보단 거의 뭐 보유자에 가까운데, 원래 그 마운트 국수 초기 이용자들이 팔지 안 팔지는 모르죠. 그러나 이제 그들에게 무슨 설문지를 돌려서 조사는 해볼 수 없듯이 그냥 우리가 추측을 해보는 방법밖에는 없어요. 근데 제 추측에는 여전히 변함이 없습니다. 10년 동안 이 비트코인 시장에 원튼 원치 않든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었고, 또 원튼 원치 않든 10년이라는 보유기간을 가질 수밖에 없었잖아요. 그들 입장에서는 그냥 뭐 아무 때나 준다고 해서 아무 때나 팔아버리는 이런 정말 무지성 투자보다는 조금은 더 정형화되어 있고 조금은 더 논리를 갖춘, 그리고 조금은 더 시장의 어떤 사이클에 맞춘 매도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따라서 좀 쉽게 말씀드리면 10년 투자했는데 비트코인 사이클도 안 보고 준다고 바로 팔지는 않을 거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어요. 뭐 이 가설을 뒷받침할 어떤 명확한 근거는 없지만 일반적으로 그렇지 않겠습니까? 만약에 우리가 비트코인 투자를 10년 동안 했다면 그걸 몰랐을까요? 그걸 모르고 있을까? 비트코인의 사이클을 모르고 있을까? 반감기 이후의 어떤 모습들을 모를까?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뇌피셜이다, 단순 추정이다, 가설이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지만은 결국에는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합리적인 의사결정으로는 안 팔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게 저는 맞다라고 봅니다.